차랑 내가 뭐 하나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엄마 아빠는 굳이 그런 차를 그 돈 주고 왜 사냐. 고장은 없는데 한 1000만 원 넘게 썼죠. 이것저것 제 입맛대로 고치고 수리하고 하느라 차가 좀 많이 시끄럽기 때문에 옆자리에 누구 태우기를 굉장히 민망하다.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우선 창문 열고 이제 달리면 이제 배기음을 좀 들으면서 낭만 있게. 굉장히 이제 초점이 맞춰진 차주님. 그거 아니면 이 차를 살 이유가 없죠. 가성비가 정말 좋은 차가 아닐까. Midnight and city lights on the other side. You're calling me up at the same time. I'm in the daylight. You're calling to say hi, but your words they cry. If there's something that you need to say, I know it ain't easy living inside your brain for sure. You keep telling me.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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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리에 카터뷰. 오늘 성북구 용답동으로 포르쉐 카이맨 차주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카이맨 987 수동을 타고 있는 올해 30입니다. 올해 30살인데 네. 지금 이 카이맨을 타고 계시고, 이 차 어떤 차인지 소개 한번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차는 2007년식 카이맨 차량이고요. 코드명은 987이라고 1세대 카이맨 차량이에요. 지금 이제 3세대까지 나왔는데 987, 981, 그 다음에 718까지 해서 3세대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1세대 나온 차량이고 연식이 오래됐지만 그래도 수동이라는 메리트가 있어서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오게 됐고 지금 1년째 타고 있습니다. 원래도 수동차를 좀 좋아했고 한번 이 미드십 후륜 구동의 수동을 타고 싶었는데 이만한 차가 없어서 가져오게 돼서 타고 있습니다. 1년 전에 그러면은 중고로 이 차를 데리고 오신 거네요? 그쵸, 중고로 가지고 왔고 그때 3천 후반 정도에 가져왔습니다. 3천 후반에. 네. 수동을 타시고 싶어서 이 차를 가지고 오신 거 외에 또 이 차를 구매하신 그런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 그냥 수동이랑 미드십이라는 구조랑 후륜 그것만 보고 가져왔고, 뭐 어떻게 보면 포르쉐라는 브랜드를 한번 타보고 싶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수동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지고 온 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시 몇만 킬로 탄 차량이었나요, 이게? 그 당시 딱 한 8만 정도? 거의 8만 정도 탔던 것 같고 지금 제가 거의 한 8천? 만 킬로 조금 안 되게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고민했던 차 같은 건 없었나요? 사실 없었어요. 그 전에 탔던 차들도 워낙 좀 수동 차들이었기 때문에 또 수동을 산다고 하면 선택지가 많이 없더라고요. 뭐 국산차 중에서는 뭐 벨로스터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아반떼 N이 새로 나왔었는데 그게 또 전륜이라는 저는 좀 싫어가지고 싫다기보단 선호하지 않아서. 전륜 말고 후륜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운전이 더 재밌죠. 물론 전륜도 잘 타면 재밌는데 공도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동네에서 와인딩 타면서 재밌게 타기에는, 차를 좀 이렇게 날리면서 타기에는 후륜이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 거를 이제 다 체감을 직접 하시는 오늘 차주님이시네요. 구매 경로는 어떻게 됐었나요? 구매 경로는 그냥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매물을 받고, 실제로 이제 알던 분이셨고, 조금 알던 분의 차를, 그분이 이제 한 5년 정도 갖고 계셨거든요. 그분한테 이제 쫄라가지고 나한테 좀 팔라고 차를. 그래서 한 3번 찾아갔던 것 같아요. 3번 직접 찾아가서. 네, 그래서 이제 차를 받아서 가지고 왔죠. 보니까 이 클래식한 그런 버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실제로 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네, 2007년식이라서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사실 그냥 운전하다 보면 요즘 차들은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한데 그런 게 없어도 불편한 것도 없고 이것만 쓰거든요. 이것만 2개 정도. 스포츠. 네, 넣으면은 이제 RPM을 좀 높게 쓰고 차 반응도 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추울 때 열선, 그리고 나름 열선도 있고 에어컨 잘 나오고. 열선 있고요. 에어컨 네. 잘 나오고. 히터는 잘 나오나요? 히터 잘 나오죠. 에어컨 히터 다 잘 나오고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뭐 쓸만한 거 다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내비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장점이 고장이 안 나요. 전자장비가 없어서 고장 날 게 없습니다. 이 전에는 차주님이 어떤 차를 타셨었나요? 그 전에 뭐 여러 개 탔었는데 바로 직전에는 이제 BMW의 3시리즈를 한 2년, 지금도 갖고 있어요. 3시리즈는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네, 한 2년 정도 탔던 것 같아요. 취직하기 전에는 베렌도 탔다가 86도 탔다가 도요타에, 그 다음에 그냥 이제 멀쩡한 차를 타자 해서 BMW 3시리즈를 샀다가 그렇게 운전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매니악한 차를 마지막으로 타보자 해서 가지고 온 게 이 차량입니다.
타시면서 뭐 재미 그런 뭐 추구하시던 것들 다 충족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쵸. 이만한 차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정도 가격에, 물론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 훨씬 재밌고 좋은 차를 살 수 있겠지만, 그냥 이 3천만 원대에서 맥스 4천까지 정도의 가격에 수동의 미드십 차량을 찾는다고 하면 이 카이맨 차량이랑, 그다음에 이거 뚜껑이 열리는 모델이 있거든요. 네네. 박스터, 그거 정도밖에 사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고장은 없는데 한 1,000만 원 넘게 썼죠. 가져와서 이것저것 제 입맛대로 고치고 수리하고 하느라. 그러니까 뭐 차가 고장이 나야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예방정비라고 하죠. 차가 연식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하체 부품들도 싹 새로 털고, 하체 털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쇼바부터 스프링까지 다 새로 털고, 그 다음에 뭐 엔진도 한번 손보고. 꼭 고장이 나야 고치는 게 아니라 미리 이제 예방 정비라고. 그쵸. 왜냐면 고장이 나면 차를 못 타고 오랜 기간, 그 다음에 그만큼 또 비용이 더 배로 들기 때문에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미리 그냥 예방 정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차를 좀 가져와서 이것저것 많이 고쳤죠, 실제로. 그럼 이 차의 장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운전이 재미있다, 그 다음에 수동이라서 변속하는 맛이 있다, 빼고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 불편하고 뭐 하차감 이런 것 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까? 요즘 오래된 차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그냥 진짜 이제 매니악한 분들이 찾는 좀 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동이 변속하는 게 장점이라고 해주셨네요. 그쵸, 장점이죠. 누군가에게는 이게 불편해서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거는 이제 차를 이동수단으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불편하죠. 근데 이제 차를 좀 이동수단이라기보다는 운전하는 재미도 좀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차랑 내가 뭐 하나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사실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이 당시 차는 이 자동 변속기 모델이 팁트로닉이라는 모델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멍청해요. 그러니까 변속을 잘 못해요,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RPM에 맞춰서 변속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아무래도. 완전 2인승이잖아요. 완전 2인승이죠. 뒷자리에는 좌석이 없습니다. 좀 작기 때문에 방금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좁은 길을 그냥 뚫고 그냥 그럼요. 지나가 버리는. 그리고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요즘 차들은 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차가 크면 본질적으로 운전이 재밌을 수 없거든요. 차가 무겁고 휠베이스가 길면. 근데 이 차는 휠베이스가 짧고 차가 작기 때문에 운전이 재밌습니다. 이번에 재미에 굉장히 이제 초점이 맞춰진 오늘의 차주님. 그거 아니면 이 차를 살 이유가 없죠. 저도 처음 타봤고요. 네.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차 길에서 많이 못 봤거든요. 요즘에 거의 없을 거예요. 옛날 차이기도 하고, 이제는 선호하는 사람들이 없고 찾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요. 그래도 뭐 이 차를 구매하신 거에 대한 후회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으시죠? 전혀 없어요.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은 이게 뭐 장점이자 단점인데, 차가 좀 시끄러워요. 당연히 뭐 스포츠카나 뭐 이런 차들의 방음이나 이런 걸 기대하면 안 되겠지만, 차가 좀 많이 시끄럽고, 차가 좀 많이 시끄럽기 때문에 옆자리에 누구 태우기를 굉장히 민망하다. 자리에 태우기에. 네, 매우 민망. 혼자 그냥 타고 다니기에는 그죠. 뭐 혼자 타고 괜찮지만 다니는 게 저는 괜찮은데, 이제 옆자리에 누구 태우기에 좀 많이 민망한 상황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한 명 이상은 태울 수가 없네요. 없죠. 사실상 한 명 아예 이상 태울 없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한 시속을 좀 이렇게 높여서 달리다 보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우선. 국도에서도 지금 조금 시끄럽긴 하거든요. 그죠. 거기다가 이 뒤에 엔진이 바로 여기 뒤에 있기 때문에 이 엔진 소리를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엔진 소리에서 또 들리는 소음이나 이런 게 대화를 또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창문 열고 이제 달리면 이제 배기음을 좀 들으면서 낭만 있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상쇄가 되지 않나. 낭만 좋죠. 약간 그런 또 재미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확실히 명확한 차네요. 그쵸. 그래서 애초에 이 차를 그냥 뭐 데일리로 이렇게 출퇴근 용도로 혹은 이동수단의 용도로 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분들도 있지 않을 뿐더러 그냥 주말에 아니면 새벽에 스트레스 풀러 나가는 차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류의 기름을 넣으시고 또 연비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기름은 뭐 당연히 고급류를 넣고요. 일반류는 이런 차는 넣으면 안 되고, 넣으면은 노킹 나기 때문에 넣으면 안 되고, 일반류 넣으면 제출력도 안 나올 뿐더러 매뉴얼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옥탄가 98 이상만 넣어라. 연비는 의미가 없어요, 말씀드리는 게. 밟으면은 한 3, 뭐 2도 안 나올 때도 있고, 2, 3이요? 뭐 그 정도 나오죠. 밟으면 서킷이나 이런 데서 갖다 그쵸. 때려 밟으면. 연비는 뭐 조금 밟으면 뭐 한 칸씩 그냥 눈에 사라지는 게 보이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데일리로 주행하면 연비 한 10 정도는 나와요. 차가 가볍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탈만하네요. 네. 10 정도. 보통 그러면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차를 운행을 하시나요? 많이 타면 한두 번? 많이 타면 한두 번. 네, 무조건 시동은 걸어줘요 그래도. 관리까지 해주면서. 그거나 이런 거 거의 못 타고. 그러면 뭐 사실 그 정도로 차를 타시는 거면 연비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네요. 사실. 그럼요. 많이 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두 번? 한 번? 근데 한 번 갔다 오면 기름 다 쓰죠 이제. 기름은 막 그렇게 크게 신경 쓰면서 타진 않아가지고. 구매하실 때 작년에 그러면 뭐 친구들이라든지 뭐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근데 주변에서 뭐 제가 차 좋아하는 거를 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그냥 반응은, 엄마 아빠는 굳이 그런 차를 그 돈 주고 왜 사냐, 친구들은 한 번만 태워달라, 태워달라. 그 다음에 내가 뭐 운전병이었다, 수동 나도 해볼 수 있다, 뭐 태워달라,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절대 안 태워줍니다 저는. 운전 못하게 하시나요? 운전대를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특히 수동차는 가져와서 이제 클러치도 새 걸로 다 갈아놨는데. 생각보다 투자를 많이 하셨네요. 이게 3천만 원대 차를 사셨는데 1,000만 원 가까이 투자를 하신 거면은 정말 차에 진짜 진심이신 것 같아요. 저 1,000만 원 이상 쓴 것 같고, 뭐 이것저것 따지면 훨씬 더 많이 썼겠지만, 근데 저는 모든 차를 가져오면 중고차로 가져와서 타면 새 차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수리는 다 하고 타요. 그게 저는 마음이 편하고, 이게 좀 병처럼 그렇게 안 하면 못 타겠어요 차를, 이런 차는 특히나.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려고요. 요즘에는 시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뭔가 그렇게 돈 들여서 차 타는 사람만 바보 되는 기분이어서, 어차피 이 차를 다시 팔 때 그 값을 받지도 못하고 수리한 가격을, 모르겠어요. 또 차를 가져오면 그렇게 탈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 차 타실 생각 가지고 계신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를 내놓기는 했는데. 차를 판매하려고 내놓으신 건가요? 네, 내놨어요. 근데 이제 내놓은 이유는 뭐 앞으로의 이제 미래 계획도 좀 있고 결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가 지금 여러 대거든요.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차를 또 갖고 3시리즈 갖고 계시고? 아우디 차량도 한 대 갖고 있고요. 아우디 Q7이라고. 네, 그 SUV. 그렇죠. 여자친구는 그 차 빼고 다 팔아라. 절대 어디 같이 타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차는 누구랑 가지고 있으면 돈만 나가고. 정말 그 혼자만의 그 장난감이네요. 네, 탈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판매를 고려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대중적인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뭐 관심을 가져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니아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중고차로 이 카이맨이라든지 수동 구매를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이 차가 이 가격대에서 이 수동의 미드십에 후륜에 그 다음에 포르쉐라는 어떻게 보면 네임밸류도 있고, 이만한 차를 이 가격에 가져올 수 있는 모델은 제가 알기로는 이 모델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더 메리트가 있고, 앞으로 수동차는 만들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포르쉐에서도 특별한 뭐 한정판 모델들을 제외하면 수동차를 내주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좀 소장 가치도 있고, 차 가격이 앞으로 뭐 3천에 사셔도 더 떨어질 일은 없다. 재밌게 사시다가 또 재밌게 팔아도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쨌든 제값은 받을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정말 좋은 차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 똑같은 포르쉐 수동 중에 이제 911 모델들은 그 가격이 뭐 5천부터 시작해서 뭐 1억 넘는 차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차를 좀 타고 유지하는데 부담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냥 딱 3천만 원 정도의 가격대에서 후륜의 수동내 뭐 포르쉐 차량을 즐길 수 있는 모델은 이 모델이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또에 뭐 갖고 싶은 차라든지 또 관심 있는 차가 어떤 게 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음에 차를 사면 아마 까브리올레를 살 것 같아요. 911 까브리올레 모델이 있거든요. 뚜껑 열리는 모델. 그때만 이제 오픈카인데, 오픈카를 한번 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중에서도 포르쉐 911 모델을 한번 타보고 싶고, 수동이 있다면 당연히 수동을 타고 싶어요. 그 카이맨 차주분을 만나러 성북구 용답동으로 왔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전국에 계실 카이맨 차주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리아 카터뷰 전 세계 모든 차주들을 인터뷰하는 그날까지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